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 하루를 게으르게 사셨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부터 그렇습니다.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열심히 달리시면 됩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하루를 보람 있는 하루로 바꿀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예.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법의 1타 강사 YG 포레스트의 천준범 변호사님 변호사님. 모시고 네. 또 배울 건데 이번 약간 지주회사 문제를 하신다고 합니다. 지주회사 최근에 그게 이슈가 된 게 차마 리서치? 야, 주가 막 날라가다가 최근에 휙 꺾였는데 그게 무슨 지주회사 뭐 인적 분할로 지주회사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예. 이건 또 무슨 뭘 케이스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천준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프레젠테이션의 신이시죠? 어서 아, 오십시오. 나 진짜 감동적이야. 네. 어서 오십시오. 발표 자료 만들기에 그래. 진심이신 분. 변호사 안 했으면 PT 전문가가 됐을 거다. 네. PT로 한번 방송할까요? 그래. 천준범의 프레젠테이션 테크닉 진짜 이걸로. 뭐 감동적이야. 정말. 네. 더 네. 많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지주회사에 대해서 배울 거죠. 지주회사. 네. 원래 이제 제가 계속 두저지 잡기 얘기를 옛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진도를 못 뺄 정도로 계속 뭐가 사례가 2주마다 나와요? 계속 최신 사례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이 진도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원래 뒤에 있었던 지주회사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좀 끌어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핫한 그 리쥬란으로 유명했던 파마 리서치가 인적 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을 하신다고 공시를 또 띄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한 다다음 시간쯤 할 수 있는 해보려고 했는데. 예, 그런 지주회사 원래 스케줄이 있었는데 계획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지주회사를 만든다고 하시길래 좋습니다. 지주회사 얘기를 쭉 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일단 지주회사. 네, 요 얘기 이 구조 자체를 뭐 열심히 공부를 아직 못 해가지고 옛날 얘기를 좀 진도에 원래 있었던 거 예. 쭉 하고 끝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그냥 저 지주회사 얘기할 때 모든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엄마 좋아 아빠 좋아처럼 지주회사하고 순환출처 중에서 뭐가 좋으신가요? 지주회사가 좋다고 배웠어요. 배우셨어요? 되게 그런 걸 어디서 가르쳐 주나요? 아니 그냥 정부에서 야 순환 출자로 하면 안 되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좀 이상하잖아요. 지주회사는 좋다. 그러니까 이프로님 어떻게 공정에서도 지주회사로 좀 바꿔라. 여기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좀 우리나라 안 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처럼 직접적으로 그냥 딱 얘기해야지. 뭐가 좋으세요? 지주회사가 좋다고 배웠습니다. 좋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배우셨죠? 네, 순환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가 도입한 제도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진짜 뭐 훨씬 많이 하는데 요약하면 똑같네. 아 진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네. 지주회사는 좋다, 순환출자는 나쁘다라고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다 지주회사는 좋은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1998년까지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라고 써 있잖아요. 예. 네. 설립 금지법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1998년까지만 해도 지주회사는 악이었습니다. 설립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 이런 지금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예. 이런 왜 법이 설립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렇지, 그러게. 그렇죠? 이게 이제 반전인데 이거를 먼저 한번 알아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원래 진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두더지 잡기 얘기를 좀 더 하는데 이 지주회사도 사실은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이 두더지 잡기의 결과였던 거예요. 미국도 규제를 하면 피해가고, 규제를 하면 피해가고 이런 결과로 나왔던 게 지주회사입니다. 아, 기업들이 대주주들이 피해가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미국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100년 전, 이제 100 몇십 년 전이죠. 19세기 말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그 당시에 그림이에요. 그림 잘 그렸죠. 와우. 자, 문어발이네? 네, 문어가 막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고요. 이 문어발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말이 아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도 이 문어를 표현을 했습니다. 아, 옥토퍼시 뭐 그렇게 써있죠. 예.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세니트 상원 의회예요. 예. 여기가 아마 의원님들이겠죠. 그럼 여기 보면 스틸빔 트러스트, 코퍼 트러스트라고 써 있어요. 예. 트러스트 하면은 뭐가 떠올리시나요? 신탁?
신탁 뭐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왜 여기 되게 뚱뚱하고 좀 못돼 보이는 이분들이 트러스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조폭들이 형님 믿습니다. 뭐 그런 놈들도 트러스트지 사실은. 아 믿습니다의 트러스트다. 새로운 또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들끼리 뭉쳐다니면서 지들끼리 믿는 게 트러스트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더 적나라한 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뭐 서브웨이 프랜차이즈 모노폴리 문어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여기도 또 문어를 갖고 있네요. 레일로드 모노폴리.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1899년이고 이때 180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이 독점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독점. 네. 그래서 또 요 그림을 보시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록펠러. 어우, 네. 가보셨군요. 네. 네. 여기서 스케이트 한번 타셨나요? 네. 스케이트는 못 타봤습니다. 못 타시고. 네. 록펠러 센터. 록펠러 이분이죠? 네, 이분입니다. 그래서 좌한 D 이제 록펠러가 사실 아니고 락커펠러인데 우리나라 오다가 요 E가 빠져가지고 록펠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미국에서는 락커펠러라고 락커펠러라고 하나요? 네, 합니다. 와. 그래서 락커펠러 이분이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독점 사업자였죠. 미국 정유시장의 90%를 독점했던 분인데 예. 근데 이분하고 요 주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 지리 문제입니다. 혹시 요 주가 어딘지 아실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저주. 뉴욕이 있고 델라웨어. 델라웨어 요 밑에 있습니다. 그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네, 이 주가 이제 뉴저지 주입니다. 네. 뉴저지에. 왜 이 뉴저지가 중요하냐면 이분이 1889년에 오하이오에서 회사를 해산당해요. 1890년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때 이 셔먼 안티 트러스트 액트라는 법이 시작됐는데 이게 반독점법입니다. 예. 반독점법이 들어와가지고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오하이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해산시켜 버려요. 해산 당했다는 거죠. 해산 당했죠. 예. 예.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해산을 당해서 뉴저지로 옮깁니다. 그런데 왜 옮겼느냐면 이때 뉴저지에 홀딩 컴퍼니 액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네. 뭐냐면 이 1889년 이전까지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게 금지돼 있었습니다. 아하. 이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죠.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아마도 사람이 아닌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소위 이제 가공 자본이라고 하죠. 내 돈을 안 들이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 걸 아마 우려했던 것 같아요. 실제 그 사람이 돈을 내야 가지고 사업을 해라. 만들어야지. 네, 이런 식으로. 회사가 주면 안 돼.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홀딩 컴퍼니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 지주회사가 없었던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해산까지 되는데 예.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였냐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 회사 해산된 회사에 이 조그만 자식들 쪼개진 회사들이 지금의 다 엑손, 쉐브론, BP 야. 같은 어마어마한 석유 회사들입니다. 이야. 그래요? 이 회사들의 다 모회사였어요. 전신이에요?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락커펠러가 얼마나 큰 거부였을지 그러네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독점의 시대에서 미국에 어떤 식으로 독점을 만들었냐면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다른 오일 회사가 있습니다. 예. 석유 회사의 주주들한테 나한테 그 주식을 나한테 맡겨. 맡겨. 그래서 트러스트가 트러스트예요. 나오는구나. 네. 예. 나한테 주식을 맡겼기 때문에 트러스트입니다. 그리고 맡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은 우리는 신탁이다. 그러면은 신탁을 맡긴 사람이 수탁자한테 지시를 하죠. 예. 뭐 어떻게 운용해라, 뭐 내놔라 이렇게 계속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현대 그런 신탁 구조와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신탁 플러스 계약이 붙어 있는 구조인데 예. 이 주식을 나한테 맡기면 내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모든 가격도 통제하고 물량도 다 통제해가지고 당신들 회사의 그 경영을 내가 하겠다. 이런 계약이 붙어 있는 신탁입니다. 정확히는. 자, 조금 어렵지만 조금 쉽게 말하면은 이 락커펠러가 그냥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9명의 트러스티 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있었고 예. 이 사람들은 락커펠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의사결정합니다. 예. 그러면 A, B, C에 있었던 주주들은 전부 다 요 신탁 증서로 바꿨거든요. 예. 그럼 자기 주식은 다 이 트러스티한테 가 있잖아요. 그럼 이 결정은 다 락커펠러가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당금만 받아갑니다. 지금의 지주회사 같은 거네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자기 주식의 권리를 그냥 다 내려놨느냐? 예.
이때 이 신탁 증서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했던 겁니다. 상장돼 있던 거랑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별 회사의 주식으로는 잘 안 팔리는데 예. 이 스탠다드 오일 그 트러스트 증서는 시장에서 잘 팔렸던 거예요. 암시장 비슷한 데서. 뭐 제대로 된 시장이 있었던 겁니다. 증권 시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 주주들이 전부 다 락커펠러를 통해서 사실은 독점을 했던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지금의 뭐 독점 또는 재벌 이런 말하고 비슷하게 통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지들끼리 그냥 어깨 동무하고 네. 형님 네. 믿습니다. 같이 가격도 가시죠. 마음대로 하고 그런 뭐 이렇게 하는 트러스트잖아요, 그죠? 내 아, 주식을 그러네요. 남 편히 그래. 알아서 잘 운영해서 배당만 아유, 주시오. 그럼요. 네, 어. 그런 겁니다. 형님이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형님? 네. 그런 거지. 그래서 미국의 반독점법이 모노폴리라고 안 돼 있고 안티 트러스트 로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트라는 게 우리 지금 아는 그 신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독점의 방식이 예.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못 가져가니까 트러스트 사람한테 방식으로. 다 신탁을 트러스트 방식으로 맡겼던 겁니다. 아. 그런 방식으로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깨야 된다라는 법이 안티 트러스트 로로 됐던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안티트러스트. 야 트러스트 저런 거 하지 마. 네. 이렇게. 그냥 그 당시에는 독점하지 마, 뭐 재벌하지 마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은 네. 그냥 자회사가 있는데 옛날에 보면 이제 예전에 옐로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M&A를 하면서 각 회사들한테 그 모회사인 옐로 모바일 주식이랑 계속 바꿔주면서 M&A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지주회사의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로 교환한 거랑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그런 현대에 셈이네요. 맞게 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미국의 독점 방법이었는데 예. 이제 반독점법 때문에 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 마침 그때 뉴저지주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 주끼리 경쟁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세금을 법인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주로 법인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있어요. 예. 아 그래? 그럼 트러스트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뉴저지주에서 정확히는 그때 이제 변호사들이 만듭니다. 변호사들이 법안을 제안해가지고 통과시켜요. 예. 아 뉴저지로 저런 거 하고 싶은 재벌들이 올 수 있게. 올 수 있게. 그래서 뉴저지에서 바로 그 홀딩 컴퍼니 액트를 만들었고 예. 지금도 남아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럼 뉴저지에서는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당장 뉴저지로 옮기자 해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뉴저지가 생기는 겁니다. 저게 그러면 이것이 지주회사가 바로 되는 거고. 지주회사입니다. 그 밑에 막 각종 회사들을 네. 밑에 두고. 전국에 미국 전역에 있었던 석유 회사들을 전부 다 이 뉴저지에 있는 스탠다드 오일 지주회사가 지배를 하게 된 이게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라는 거는 사실은 독점을 하기가 되게 쉬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맨 위에 것만 쥐고 흔들면은 아래 있는 회사들을 다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계속 생겨가지고 1911년에는 아예 이 스탠다드 오일이 이제 분할돼 버리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회사들이. 네. 또 이런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이런 책의 영향이 되게 컸다고 그래요. 이 아이다 타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자입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탐사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막 돌아가지고 이게 진짜 심각해네. 네. 그래서 이런 매일 주 나오는 타블로이드라고 했죠. 타블로이드 그 신문에 연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독점을 것이 해서 어떻게 이익을 가져가고 네, 있는지. 그 안에 내부자들하고 다 아.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 이게 책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분할을 여론이 해라. 엄청 그 끌어올랐고 음. 결국 이렇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스탠다드 오일을 분할을 하게 되는 그런 예. 결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 때까지는 스탠다드 오일은 분할된 회사는 아니었고 네, 하나로 전 미국에 있는 90% 이상의 석유를 통제하고 있었던 회사죠. 여러 석유 회사들이 이른바 아까 설명해 주신 트러스트라는 방식으로 네. 사실상 한 명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네. 모여 있다. 모여 그렇습니다. 있었다. 네, 근데 그랬다가 트러스트를 그게- 못하게 오하이오에서 그거를 깨버리니까 하지 말라고 뉴저지로 하니까 옮겼습니다. 계속 트러스트를 네, 하다가 근데 홀딩 컴퍼니의 형태였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연방 대법원이 다 쪼개버린 거죠. 그럼 그때는 스탠다드 오일은 하나의 회사는 아니었는데 네. 야, 왜냐하면 우리 주별로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서로 각자 하지 말고 한 회사처럼 하면 다 같이 좋겠네. 담합이죠. 담합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 그거를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맡기고 이제 계약을 했던 게 트러스트. 예. 홀딩 컴퍼니는 아예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던 거죠. 그런 형태의 약간 차이만 있을 뿐. 네. 시작은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당시에는 워낙 저희가
점유율이 너무 높으니까 네.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의 상법 개념으로는 회사가 회사를 뭐 네, 그 가지고 뒤로는 있는 이제 게 회사가 뭐 다 문제는 주식을 가질 수 아니니까. 있게 됐고 예. 사실은 이제 일반화됐죠. 어. 다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다 너무 당연한 걸로 됐고 예.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지주회사라는 게 너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라는 약간의 생각을 일단 처음에 바꿔놔야 시작. 된다. 시작은 독점에 이용됐기 때문에 일본도 2차 대전 끝나고 바로 메가더가 들어가서 독점 금지법에서 지주회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도 87년부터는 이제 금지하는 금지하고. 네, 그런 형태였습니다 원래는. 자 이런 지주회사인데 자 1999년에 이 지주회사가 갑자기 180도 바뀌어요 규제가. 여기 보면은 설립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설립하고자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해라. 허가도 아니에요. 그냥 신고만 해라.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어. 이게 99년에. 금지가 갑자기 신고제로 바뀌면서 아예 장려까지 됩니다. 열심히 해라. 해라. 그럼 뭐 99년에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은 다음인지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IMF 이후에 지주회사가 허용되게 되는데요. 이 잠깐. 네. 우리 지금 IMF 이후에 지주회사가 허용되게 되는데요. 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 장표 한 장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묻어있는. 거의 애니메이션이다 오늘 이건. 장표 하나에 1초짜리도 있습니다. 맞아. 1초 얘기하려고 저걸. 와 알겠습니다. 네,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넘어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이 1999년에 바뀐 법은 바로 이제 IMF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하나고 저희가 지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뭐 부당지원 금지 이런 것들도 IMF 즈음해가지고 나왔던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 계열회사 간의 선단식 구조를 거래 구조를 좀 깨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근데 지주회사도 바로 그때 나왔던 겁니다. 예.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IMF 극복을 위해 나왔는데 순환 출자는 왜 그러면은 지주회사를 바꾸려고 했느냐 취지가 있어요. IMF 극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IMF 때는 우리나라가 이게 순환 출자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지배 구조가 복잡해요. 이게 누가 위고 누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지금 설명해 주신 바로는 네. 순환 출자를 하게 된 이유도 네, 지주회사가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다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네. 물고 저렇게 물고 해서 네, 자연스럽게 순환 출자 문제가 됐습니다. 됐겠군요. 그럼요. 네, 순환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그 그룹 중에 한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 어쨌든 구조 조정을 하려면은 이 회사를 팔던지 어떻게 청산을 하던지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구조, 사실 이게 아니고 거미줄처럼 엮여 있잖아요.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구조에서는 구조 조정이 거의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위험해지면 계속 위험해. 네, 계속 전이가 되고. 연달아서 위험해질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도 신경이 막 지나가고 핏줄이 지나가면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 회사도 이 회사를 분명히 잘라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가 저 회사도 엮여 있고 막 엮여 있는 게 채권 채무도 엮여 있고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지주회사로 단순하게 최상위 회사가 다 지배해라. 차라리. 차라리. 그 문제가 생겨도 얘만 도려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 손자회사 하나가 문제가 되면 요것만 떼어 팔면 되니까. 그리고 현금이 바로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하기 문어발이 위해서 차라리 안전해. 그랬던 거죠. 너무 복잡한 거미줄처럼 돼 있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지주회사의 그런 역사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구조조정에 편하기 위해서 지주회사가 허용됐던 겁니다. 포인트가 달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문어발이 진짜 악이야 라고 네. 생각하다가 지금은 리스크가 퍼지면 안 되는 게 최우선이야. 그래서 지주회사를 하려고 했고 정부에서 이제 뭐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장려를 했어요. 지주회사가 좋고 지주회사 전환 아니면 순환 출자의 폐해 이런 일을 많이 하면서 예. 마치 순환 출자 자체가 안 좋고 지주회사는 되게 좋은 것처럼 많이 홍보를 한 게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제 혜택까지 줬어요.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끼리 막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원래. 예. 왜냐하면 특히나 창업자들이나 그 가족들은 거의 원가에 샀을 거 액면가로 아니에요, 샀으니까 액면가에. 이 양도세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연시켜 주겠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이거는 이 지주회사를 만들었을 때 아래에 있는 회사가 위에 있는 회사한테 배당을 줄 때 예. 많이 뭔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음.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지주회사를 엄청 장려했습니다. 예. 이게 뭐 정확하게 뭐냐면 일단
지주회사 전환할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됐을 때 처분할 때까지 이 양도소득세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가 많아가지고 A 회사 주식이 B 회사로 바뀌고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양도소득세가 만약 발생하더라도 그 주식을 마지막에 누구한테 팔지 않으면 그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팔 때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없으면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가 지주회사로 배당할 때에도 일정 지분율 이상이면 이제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법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지주회사가 번 돈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손자 회사가 아들 회사한테 배당하고 아들 회사가 모 회사에 모 회사한테 배당하면 네. 손자 회사 거 빼먹으면 배당을 2번 하니까 배당 네. 소득세를 2번 내야 되는데 네. 한 번만 내는 걸로 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100% 자회사라면 경제적 동일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2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 지분율 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밀어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예. 처분할 때까지라는 이 법은 항상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처분할 때까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처분. 처분? 파는 거. 그렇죠. 팔거나 뭐 넘기거나 어쨌든 양도하거나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상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도 처분 아니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처분할 때는 이 양도소득세 안 냈던 거를 다 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상속했을 때도 바로 양도소득세 내라 이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되나요? 저거 원래 사실은 그 양도할 때도 양도세 내는 게 원칙이죠. 네. 지금 안승찬 대표도 집이 2개가 있고 저도 집이 2개가 있으면 너의 세컨하우스와 나의 세컨하우스를 서로 바꾸자라고 해서 서로 바꾸더라도 가격은 우연히 서로 10억씩이네 바꾸더라도 양도세 고지서가 양쪽으로 날라와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당연히. 나는 판 게 아닌데 그냥 바꾼 건데라고 네. 하더라도 그렇죠. 거래가 일어났어요.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으면 너 1억에 양도세. 산 거 지금 넘겼잖아. 10억 가치라며. 그럼 9억 10억에 판 거랑 똑같아. 서로 바꾼 거라도 너는 나한테 팔고 난 너한테 판 거야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나 지주회사 전화를 안 해. 씨.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미 봐주기 시작한 거니까 네. 상속 때도 계속 봐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숨어 있었던 이슈인데 오늘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예. 뒤에 있는 이슈랑 또 연결되기 때문에. 자, 이 이슈를 정리를 하면 봐주. 자, 깔끔하게 이제 문제로 정리를 해보면 지주회사 전환할 때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예. 이거는 처분할 때까지 밀어준다. 근데 상속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날 법이 이게 한번 바뀌었거든요. 2010년. 네, 12월 12월 27일자 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 지주회사 전환을 막 독려한 지 한 10년 정도 됐던 이쯤인 거예요. 11년째 정도 됐던 이쯤에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원래는 그 전에 법을 보면 이 전에 법입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뭔가 세금을 막 주물르는 법이에요. 이거는 예. 깎아주고 이건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 특례 해놓고 그런 이연받은 미뤄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된대요. 언제 되면.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2만 가져온 건데 분명히 뭔가 해가지고 주식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해서 있네요. 상속도 그냥 판 걸로 생각하고 네. 납부해라. 그때는. 납부해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미뤄졌던 소득세를 내라고 했네요. 예. 그래서 이프로님 생각이랑 좀 다르게. 오, 그렇구나. 네네. 네.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2010년 삭제됐어. 12월 27일 날 이게 아. 개정이 되면서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상속이 다른 건 다 남았는데 요 상속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건 뭐 삭제가 됐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왜 이게 삭제됐냐라는 게 보통 입법 자료에 좀 남아 있거든요. 예. 아, 저것도 3초 하려고 한 장 써. 삭제. 왜? 왜? 한번 집중을 시켜드려야 이게 집중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한번. 이게 영화예요 지금 영화. 네, 눈이 동그래지죠 이렇게. 네.
뭐 요 삭제 요 선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이게 그 당시에 정부 이제 문서에 나와 있는 입법 자료거든요. 예. 이게 종전이 이게 지금 해상도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이연받은 과세 이연이 중단된다는 이 양도소득세를 내란 뜻이거든요. 여기 기억니은들 이유 중에 니은에 분명히 지주회사 주식 등을 증여 상속할 때는 낸다고 돼 있었습니다. 네. 종전. 예. 그런데 이때 개정될 때 삭제한다고 돼 있죠. 이게 삭제를 할 거다. 예. 이거는. 그런데 이유가 처분에 포함된다고 써 있어요. 처분에 포함이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저는 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삭제도 굉장히 처분이다? 디테일 악마가 디테일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삭제를 한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사유가 예. 처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처분하는 것도 상속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상속도 처분이다. 상속도 처분이다. 처분이니까. 왜냐하면 네. 이거예요. 앞에 처분할 때까지만 밀어주고 처분하면은 내라고 돼 있는데 예. 여기 상속 증여라고 돼 있는 거는 굳이 어. 처분에 포함되는 얘기를 또 쓸 필요가 있느냐. 예. 그냥 당연히 포함되니까 이거는 삭제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지금 지웠다는 입법 자료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가로 열고 처분에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어허. 이거는 뭐 명백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어.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처분에 포함된다는 거냐를 앞에 다시 가보면 지주회사 주식 등을 증여 상속할 때 그러니까 증여 상속이 처분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변호사님들은 너무 좀 심했고 학생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증여 상속이 처분에 포함되는 건가? 포함된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어. 믿지 마십시오. 이분이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재부 사무관님이 쓴 이 그런데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가 괄호 열고 처분에 포함되니 증여 상속은 네. 굳이 따로 안 굳이 써도 돼. 법에 이미 있는 걸 네. 그 중복해서 한 줄을 법을 왜 또 만드냐. 네네네. 이걸 영어로 리던던트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던던시를 줄이자. 줄이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증여 상속은 처분에 포함되는지를 그런데 아마 로스쿨 1년만 지난 학생한테 물어보면은 답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증여와 상속은 처분이 아니다. 자, 이거를 아니지. 보면 아니지. 저희 그래서 또 요즘에 음. 많은 분들이 AI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도 있지만 맞아. AI를 찾아봤습니다. 아니야. 자, AI는 보면은 뭐라고 답하느냐? 처분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재산권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예.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증여 상속은 그러면 처분에 포함될까요? 당사자의 의사 죄송합니다. 이게 표시에 따라 지금 로스쿨 지금 강의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권의 변동이 발생. 상속은 당사자가 돌아가신 분이고 좀 돌아가신 게 증여는 의사 표시가 있는 건데 네. 상속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를 만들 때, 이 법을 바꿀 때 만약에 이 기재부 사무관께서 예. 법대생한테 물어만 봤어도 사실은 답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증여는 포함이 되고 처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주는 거니까 법률 내- 행위라는 거는 의사 표시라는 내가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는 거를 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은 왜 안 표현되냐면 돌아가신 분이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전된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상속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기에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큰일 났죠. 그럼 상속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2010년에. 요렇게 바뀌면서부터 상속은 이연시켜 주는 걸로 됐나 보다. 자, 이제 또 사건이 실제로 또 있어요. 막 이것 때문에. 맞아. 저 부동산 할 때도 그래서 와. 부동산도 증여를 하면 예. 준 사람이 최초에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으로 집을 물려받으면 음. 이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얼마에 사셨는지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상속 가액에 따라서만 그냥 상속세만 내는 거고. 네. 증여하고 상속은 그렇죠. 그래서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민법 총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다 알 수 있는데 증여 상속이 같이 삭제되는 바람에 예.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S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제 2010년에 아까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12년에 지주회사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2년이 돼요. 이연 미뤄졌어요. 됐어요.
근데 13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회장님이. 예. 돌아가셔서 근데 당연히 양도소득세 안 냈죠. 예. 상속 당연히 포함된 줄 알고. 근데 세무서가 땡땡 세무서가 이거 보니까는 당연히 상속 타면은 소득세 양도세 내야 되는데 안 냈네. 해가지고 내라. 가산세까지 포함해가지고 4년 동안 네, 가산세가 좀 셉니다. 그렇지.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했겠죠. 조세 심판을 먼저 들어갔는데 조세 심판원에서는 상속인이 패소해요. 야 저기 봐라 아까 기재부에서 쓴 그 자료를 보면 상속이 처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운 거야 이거는. 예. 이거는 너네들 봐주려고 한 게 아니야. 포함되니까 다 당연하기 때문에 한 거야. 라고 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패소를 하는데 법원에 올라갔더니 이 이제 판사님은 민법 총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니까 상속은요 처분이 아니에요. 우와. 그래가지고 상속인이 승소해요. 19년에 행정소송이 인용되고 그 다음에 세무서가 항소를 하긴 했는데 더 이상 안 싸웁니다. 그냥 화해 종결해 버려요. 그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는 뭐 추정을 해보건데 뭐 이제 법대 1학년생한테 물어보니까 상속은 처분이 아니래요. 그거는 항소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화해로 종결했을 것 같고 이 뒤로는 그래서 이 삭제된 이 법이 결국은 취지와 무관하게 상속이 되더라도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고 납부해야 된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속해도 계속 미뤄진다로 바뀐 겁니다. 저게 사라진 이후로.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게 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거는 상속했을 때도 그냥 이혼시켜 주는 걸 목적으로 지운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거기 이제 실수를 처분에 포함된다니까. 그게 없으면 네. 우리도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처분에 포함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처분되면 당연히 끝나는 거야. 취지는 그냥 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뭐하러 문구를 2번이나 쓰니였는데. 네. 리던던시를 막는 거였는데 네. 근데 그 결과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결과가 됐고 지금 이 이후에 지주회사 전환한 모든 지주회사가 여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또 어떤 분이 그거를 지적을 하시면서 예. 그래서 못 받게 된 양도소득세가 지금 13조 원이 넘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다만 네. 이런 생각은 어때요? 그 지주회사를 원래 바꿔 주면서 양도세를 안 내도 되고 이연시켜준 취지는 당연히 내야 할 양도세긴 하지만 그걸 내라고 하면 안 바꾸니까. 아예 지주회사로 안 바꾸니까 그래 이거는 이연시켜 줄게. 그리고 솔직히 니네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이 니네 회사 지분을 왜 처분하겠니? 니네가 오너 패밀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장부에만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되어 있고 자선만대로 영원히 안 낼 거야. 자선만대로 영원히 안 내게 하는 자, 건 문제 아닙니다. 근데 만약 야 자선만대는 아니고 댓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너의 세대, 회장님 세대에서만 안 내고 요게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상속세 플러스 양도세 안 낸 것까지도 내는 거야 라고 했으면 아마 야 그럼 우리 지주회사 안 만들 거야. 그래도 안 만들었을 거다. 그렇지. 왜냐면 회장님 한 20년 후면 돌아가실 텐데 안 그래도 상속세 만드는 것도 급급해서 지금 일감 몰아주기에 정신이 없는데 그 양도세까지 내면 지주회사 하지 말죠. 뭐 우리 그렇게 하지 깔끔하게 써 않았을까요?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그렇지. 좀 안 맞습니다. 그게. 당시의 취지가 뭐였는지 모호하다는 네, 왜냐하면 거죠. 상속 그 전에 있었던 법은 분명히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있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애매하게 삭제된 상황에서도 네. 지주회사로 전환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됐죠. 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상속이 상속까지는 이루어지면 생각은 안 했을 돈을 수 내더라도 있죠. 네. 일단 지주회사로 전환을 네. 하자라고 그럼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에 저런 법이 왔다 갔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애초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세요. 우리가 법 바꿔놨어요라고 할 때는 야 요게 상속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당연히 의문을 가졌을 텐데 네. 당시에는 납부한다고 돼 상속일 때는 납부하는 거지. 네네네. 상식적으로 그건 처분이야. 아니 라고 생각한 거지. 처분이 아니죠. 상속은. 근데 여기 써 있으니까 이 법에 분명히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네.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저건 2010년에 이제 요 개정 전까지
전까지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딱 잘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상속은 네. 상속은 당연히 미연된 양도세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LG도 GS도 SK도 네, 지주회사 만들었던 전환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삭제되는 바람에 그것이 다 적용이 안 되게 됐고. 음모네 그래서- 음모 저건. 네, 그래서 참 의문이고 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다른 분이 좀 누군가 이걸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겠네. 사무관의 실수를 빙자한 실수인가 의도인가 거대한 재벌들의 음모인가. 와. 의도인가 네. 아닌가? 2010년입니다. 그 사무관 어디로 가서 뭐 하고 있는지. 그러네.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세는 좀 뭐 쉬운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우리나라는 그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은 아예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는 배당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내요. 근데 좀 억울하죠. 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지주들은 뭐 종합과세 되는데. 예. 네. 그리고 20%만 넘으면 80%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20% 이상만 들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세금은 20%만 내요. 20%만. 네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지주회사라는 게 물론 미국에도 있습니다. 예.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구글이 알파벳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알파벳만 상장돼 있고 나머지는 다 자회사로 돼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게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지주회사하고 한국의 지주회사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가 갖고 뭔지 다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100% 소유가 돼 있어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100% 소유합니다. 100%.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은 30%만 소유하면 되고 자회사를.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장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고 왜 이럴까요, 또? 왜 미국은 다 100%인데 네. 한국은 상장이 많냐? 네, 이런 현상이 완전히 같은 지주회사지만 완전히 다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자회사가 원래 상장회사였는 상태에서 30%만 소유해도 세금 혜택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시작된 게 아니었죠. 네, 그냥 근데 미국인 경우에는 모 회사가 신사업을 분할했습니다, 계속. 해서 회사로 아래로 만들고 회사로 그렇죠. 만들고. 자회사 만들고 손자회사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거꾸로 80% 미만을 소유하게 되면 거꾸로 세금 폭탄이 날아갑니다. 배당 받을 때. 네. 자회사 지분이 80% 이상 보유할 때만 배당소득세가 이연되고 예. 20%에서 80%일 때는 그 절반에서 65%를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한 절반은 내야 돼요. 20% 미만 보유하면 오히려 50%만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80%. 80% 이상이 돼야지만 공제가 많아져요. 지주회사의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80%할 바엔 그냥 100%다 하자. 그렇죠. 그래서 그냥 80%라는 건 사실 상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다른 형태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미국은 이런 식으로 100% 소유돼 있고 우리는 출발이 달라서 그런 거인 네. 것 같네요. 80% 미만 소유하면 세금이 많구나.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지주회사는 사실은 이 미국형 지주회사를 머리에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한국형 지주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장이 여기저기 막 돼 있다 보니까 예. 일반 주주도 막 다 달라요, 다. 지주회사 주주 다르고 자회사 주주 다르고 다 예.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래서- 그래서 중복 상장이 있고 없고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상장돼 있다 보니까 예. 자회사도 쪼개기 해가지고 상장이 됐고 결국은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주주 사이에 이익과 손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은 그런 경우가 없죠. 대표적으로 뭐가 그러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인적 분할 후의 지주회사 전환이에요, 사실은. 예. 그 과정에서 주주들 사이에 이익과 손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것을 사실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레시피에 가깝게 예.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하렸던 건데 인적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지주회사 전환법을 전환, 꼼꼼하게 이제 따라만 하면 할 수 있게 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먼저 분할을 알아야 되는데 예. 이제 언제는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되고 언제는 인적 분할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주주가 똑같이 두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 물적 분할은 100% 자회사를 만든다는 건 대충 이제 많은 분들이 에이지앤솔 예, 욕 아시고 먹었던. 있어서 참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이제. 하도 뭐 많이 나왔으니까요, 저거.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해보면
주주가 있고 회사가 있을 때 사업부가 있을 때 이제 다른 회사로 만들고 싶잖아요. 예. 그럼 다른 회사로 딱 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서는 사실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주식회사 그냥 저 회사 주주가 없잖아요. 갖고 위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달아야 돼요 주주를. 예. 그러면 다른 방법 때문에. 그래서 물적 분할은 원래 회사가 주주가 되는 게 물적 분할. 예. 그리고 그냥 원래 되는 거. 주주가 되는 게 인적 분할입니다. 네. 그래서 주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은. 물적 분할은 직접 자회사를 지배할 수가 없고 예. 인적 분할은 두 주식을 다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보통 좋아하신다고 하죠. 그냥 두 개 똑같이 똑같은 있- 거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물적 분할도 논리적으로는 경제적 동일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아야 문제가 없는 되죠. 거예요. 근데 이제 상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만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볼 수는 없고 예. 과연 그러면 물적 분할 이후에 이게 뭐 상장되냐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고 인적 분할도 이 자체보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IMF 이전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던 순환 출자, 거미줄 구조를 어떻게 한국형 지주회사로 이렇게 바꿨느냐. 이거를 많은 분들이 대충은 아시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쪼개 보신 적은 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쪼개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예. 자, 어떻게 지주회사를 만들까? 30%참 공교롭게도 그 지난주에 공시된 그 회사도 30%더라고요. 딱 지배주주 지배주주가 지분율이. 예. 30% 정도 되면은 상장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런 회사를 어떻게 지주 회사로 만들까?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기로는 물적 분할하면 돼요. 지주회사 그렇죠. 이 회사를 그러네. 그냥 100% 자회사로 내리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지주회사가 순수 지주회사가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간단합니다. 아주. 그냥 지주회사, 사업회사에 물적 분할하면은 가장 깔끔하게 지주회사가 되는데 자, 그러면 A, B, C 사업이 있을 때는 30% 지배주주가 지주회사를 갖고 밑에 있는 회사가 다 이런 식으로 쪼개진 걸 합치면 되거든요. 예. 예. 합쳐서 한 뭉치의 지주회사가 되고 A, B, C 사업이 자회사가 되면 깔끔하게 지주회사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만약에 어떤 방법인가를 해가지고 지배주주가 60이 되고 지주회사가 40이 됐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빨간색이 더 좋죠. 왜 좋은가요? 조금만 지배하고도 지배권을 다 갖고 아니, 있잖아요. 결국은 지주회사를 통해서 지배하게 될 텐데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60%나 되잖아요. 네. 저거는 아들한테 한번 물려줘도 상속세 깔로 다 내고도 네. 유지가 되는데 밑에 있는 게 지주회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많이 떨어진 건 괜찮으신가요? 40%까지가 뭐 괜찮아요. 원래 30으로도 지주했는데 뭐 40이 뭐 그리고 돈 벌어서 자사주 사고 뭐 그러면 되죠. 저건 내 돈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네, 40% 정도면 사실 실질적으로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넉넉한 이제 네. 지배 지분이라고 할 수 괜찮은 있습니다.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 좋다고 해요. 대부분 다. 그럼 지배주주 입장에서 네, 빨간색. 아니 그냥 깔끔하게 30, 100으로 지주회사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예. 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방법을 연구를 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방법이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된 겁니다. 자, 인적 분할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예. A사, B사를 인적 분할을 하면 둘 다 30% 30%. 네, 30%기 똑같이 예. 주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 두 회사가 그 기업 가치가 똑같다고 볼게요. 똑같을 때에는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도 또 얘기되는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인데 예.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이 빨간 주식이 필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A사 왼쪽에 노란색이 지주회사 될 거기 때문에 예. 자회사에 대한 지분은 굳이 필요 갖고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A사는 지주회사, B회사는 사업회사라고 보통 불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쪽 회사에 넘겨줍니다. 이 주식을 그러면 이 화살표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갔죠. 넘겨줬으니까. 예. 대신 이 주식을 지배주주가 A사 받아요. 주식을 받습니다. 1대1 이제 기업 가치 같기 때문에 1대1로 받은 것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요거를 A사한테 B사 주식을 주고 대신 A사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60%가 되죠. 예. 그래서 60, 3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60, 30이 돼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단일 회사에 대해서 30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60, 30이 됐을 때 지배력은 똑같은데 60%의 네. 지분율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지배주주가 좋아진 점이 있나요? 있죠. 좋은 거 같은데요? 있죠. 그리고 저기서 살짝 빠진 게 지배주주가 갖고 있던 B사의 지분을 네. 사업회사 지분을 A사가 사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A사는 B사 지분율이 조금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에는 슬쩍 반영이 안 됐는데 네. 아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아니다. 1대1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네, 그렇지. 기업 가치가 다르면 요 지분율은 조금씩 바뀝니다. 다를 수 이제. 합치니까. 그래서 그 기업 가치도 사실은 되게 아니 중요한 그냥 것인데 제 원래는 그 회사에 대한 지분 자기 지배력이 30%였는데 네. 어쨌든 60%가 된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 제가 사업회사는 어쨌든 30%만 있어도 지배할 수 있으니까. 네. 기존에 사실은 이 틀린 것 같아. 아니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틀린 것 같아. 좋아진 점이 별로 없다라는 걸 딱 치고 넘어가는 이 타이밍인데 이제 지난주 그 케이스 때문에 그 얘기가 좀 하기 어려워졌는데 일단은 30% 직접 지배가 있고 60, 30은 사실 간접 지배이기 때문에 예. 지배력의 관점에서는 조금 줄어들었죠. 약화졌다고 볼 수가 6, 있습니다. 38, 18%니까. 네. 물론 60%만 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 40%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니까 예. 약간 좋을까? 좀 갸우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런데 탑을 원했구나. 네. 그렇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이제 예.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사주 마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 빌드업이 필요했구나.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얘기. 네. 예.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갸우뚱함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이제 A사가 만약에 여기 이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10%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자기 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못 받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얼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점선입니다. 그래서 같은 A사의 주식을 A사가 갖고 있으면 색깔이 같으면 이제 동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아무 권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나눌 때 인적 분할할 때 이 자기 주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 이게 한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주식은 A사에 원래 있었는데 B사라는 회사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예. B사도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분할 회사의 자기 주식에도 분할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가야 문제라고 하는데 예. 좀 어렵죠 말이. 음, 네. 그러니까 A사, B사가 생기면 아까 분할을 하면 반드시 주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주식을 100을 쫙 발행을 하는데 기존의 주주한테 30도 발행했지만 나머지 70도 다 발행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주식이라는 10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적어도 기존 주주로 볼 수 있냐? 볼 수 있느냐? 어떠신가요? 볼 수 있다. 근데 얘는 의결도 못 하고 배당도 못 받는 얼음인데 배정해야 되나요? 저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지요. 예, 변호사님이 아직은 좀 젊고 열정이 있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저런 데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마법이다 마법. 짠 하고.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그 상속일 때는 어떻게 되냐 했던 그 일이 2010년에 일어난 그 일이 네. 대통령이 누구였을 때일까요? 누구였나요? 누구였을까요? 네, 지금 2010년. 채팅창에서는 다 MB 때였다. 네. 아, 네네네. 그래서 MB의 마법. 이걸 보고 계셨군요. 그게 네. 물론 대통령이 지시했겠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충 코드를 그렇게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거대한 음모론. 그게 바로 이제 정치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그 가루를 안 써놨으면 다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이거 가루를 이 잘 방법은 써놓고. 2001년에서 3년 사이에 쓰는데 근데 그때는 또 누구였을까요? 2001년에 1년에 3년 사이입니다. 지주회사 그때 네, 첫 지주회사 만들어질 때 했던 그때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DJ가 대통령이 때였겠죠. 그 IMF 직후니까. 그렇죠. 2002년이 그렇죠. 2002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죠? 네. 네네. 그때는 개념이 없었죠. 우리 사회가 지주회사로 바꾼다 하면 그만 거기까지만 해. 그냥 다들 몰라서 아니 지주회사로 바꾸면 칭찬받는 때였어요. 그쵸. 그때 한참 열심히 파마 독려하던, 리서치 같은 짓을 2000년대 초에 했으면 대문짝만하게 칭찬 기립박수 받을 때였어요. 독려하던. 네, 동료되던 네, 시절이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뭐가 뭐 그렇게 정의관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네. 진짜 배정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독일법 같은 데는 그냥 명시적으로 배정하지 말라고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긴 네, 해요. 왜냐하면 너는 얼음 주식인데 주주라고 그렇지. 볼 수가 없잖아. 그렇지. 배정하면 안 되지. 주식을 발행을 아예 안 하든지 발행을 하더라도 아니면 계속 네가 갖고 있든지 얼음으로. 계속 얼음이어야지. 그런데 이게 얼음이 아니고 얘한테 배정하는 순간 이제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배정한다는 건 얘한테 원래 쪼개진 회사도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으면 얼음인데 예. 얘한테 줬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배정했다는 그냥 거는. 살아나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빨간색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배정된 주식이 A사에서 B사의 지분으로 생기니까 생겨버리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무슨 이게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또 악마의 디테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또 법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파마 리서치에서도 그 얘기가 좀 많이 있던데 분할 계획서라는 거는 사실은 그 회사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도 관여를 안 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없어요. 그냥 나누면 되는 겁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자산을 이쪽에다 그냥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회사가 햄버거 가게를 하는 회사고 피자 가게를 하는 회사인데 반드시 나눴어. 햄버거 기계를 햄버거 회사에 넣고 피자 기계를 피자 회사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나누는 쪼개는 비율 네. 그건 내 맘대로 한다. 맘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 왜냐하면 둘 다 주주 똑같으니까 똑같이 주니까.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고 심지어 햄버거 회사에다 피자 기계를 넣고 이게 빌려 쓰도록 해도 돼요. 어쨌든 둘 다 내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제한 없다는 게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진짜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자기 주식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자기 주식 자체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문제의 출발인데 예. 오늘의 쟁점은 조금 이거랑 이제 관계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결국은 이렇게 자사주를 배정을 하는 방식에서 예. 기존의 30%로 이렇게 바꿔졌던 주식에 요 10% 덤이 들어갑니다. 자사주 때문에 자사주 10%가 때문에. 갑자기 살아났어. 자사주가 살아났기 때문에 A사에서 B사로 덤이 생기고 지배주주는 원래 30%였던 그 실제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덤을 받게 됩니다.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 대해서 30이 아니라 40을 받게 돼요. 이게 자사주의 마법. 마법이죠. 그래서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강화한다. 게 기존의 그 방법이었는데 만약에 자사주를 그냥 그 분할되는 B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갖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서 갖고 똑같이. 있고 예. 60, 30이 됩니다. 이렇게 예. 똑같이 자기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은 사실은 지배력이 강화되지가 않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 네,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자회사의 지분율이 올라갔어요. 마법처럼 그 자회사만큼 지분이 살아나서 네. 인적 분할 후 그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올라갔죠. 지분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지주회사만 좋은 게 아니고 기존에 그 회사를 갖고 있던 다른 주주들도 똑같이 좋아지는 거죠. 지주회사의 주주는 그렇죠. 지주회사의 주주들. 네. 그런데 자회사의 주주는 그만큼 약간 희석이 돼 버리죠. 근데 처음에 인적 분할하면 내가 원래 갖고 네. 있었던 그 회사의 지분을 네네. 지배 회사와 나머지 주주도 다 똑같이 가지니까 네네. 다 똑같이 일단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게 맞아.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공시됐던 그 파마리사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할 때 자사주 마법 살아났어요. 일반 주주가 여기 많이 남아 있는데 일반 주주분들은 지주회사로 될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업회사 될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사업회사가 메인이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A사가 지주회사 될 부분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회사 주식을 나한테 주면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꿔줄게. 네. 이렇게 했을 때 잘 참여를 안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주로 다 사업회사에 남게 됩니다. 일반 주주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게 회장님 지배력을 네. 강화하게 도와주는 되면. 결과가 되는 결과가 거죠. 됩니다. 그래서 저 지주회사의 마법이니 뭐 자사주의 마법이니 편법이니 별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게 싫으면 너도 지주회사 주식 가져. 회장님이 유상증자 할 때 그렇지, 너도 회장님이 참여해. 그렇게 이익 본 것 같으면 이건 회장님만 할 수 있는 게 1부터 10까지 단 하나도 없었어. 다 오픈하고 모든 일반 주주들에게도 회장님과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공개한 건데 당신들이 안 했을 뿐이야. 회장님은 그걸 했을 뿐이고. 그러니 왜 뭐라 그러는 건데? 라고 하면 진짜 입도 뻥끗 못하죠. 아,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표현이 좀 과하긴 한데 하여튼 저도 대충 뭐 대체로 어려운 동의합니다. 문제다.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자사주까지 있을 때는 사실은 자사주를 쭉 보면은 결국은 다 이런 방법으로 했고 예. 자기 주식의 분할 신주를 배정을 했습니다. 다 하는 방법으로 180개 지주회사가 다 이루어졌고 사실 그 당시에 뭐 로펌 의견서를 받아도 다 문제가 없는 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견 없고 뭐 다설 신주 배정해도 된다고 했고 어쨌든 지분율이 올라간 것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 주주 관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예. 결국은 60, 40이 돼가지고 지배주주가 지배력이 올라가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렇죠. 예. 그건 그렇죠. 분할 전 A사의 회사 돈으로 산 건데 자사주가 예. 이게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돼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는 있죠. 네. 음. 그리고 아까 A사를 분할해서 B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B사도 자기 주식을 갖고 있게 이게 하는 게 여기서 배정하지 말고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 예. 라고 할 수도 있고 음흠. 네. 또 아. 이 사업회사 B사에 들어서 늘어난 지주회사의 지분율만큼 일반 주주가 이제 감소를 했는데 지분이 그 이익은 어디로 간 거냐 이런 질문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이상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이거는 끝났습니다. 작년 12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예. 결국은 23년 만에 그 분할 신설 회사에다 이제 그 자사주를 배정하지 자사주에는 마법. 아, 하면 안 자설 된다. 마법은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자사주 마법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이런 읽어보시면은 분할 승계사 분할 회사의 자기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못하는 게 맞아요. 인적 분할에 따른 자사주 마법 그 공식은 없어진 거네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자사주는 앞으로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배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자사주 발행하지 않거나 아. A가 네. A가 그냥 갖고 있다. 아니죠. 이제 B가 그냥 갖고 있는 걸로. B가 발행을 안 할 수도 있고 예. 또는 발행한 다음에 자기 주식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도 자사주 여기도 네, 자사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아까 거죠. 보여준 그림 중에 하나였네요. 네, 그죠? 파란색 요게 되든지 또는 아, 저렇게 아예 되든지. 이걸 발행을 안 해버리든지. 그냥 A사가 10% 자사주만 네네. 갖고 있던지.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아마 있을 것 B가 같습니다. 발행을 안 하면 자사주가 A사 그냥 갖고 있는 네, 걸로 A사는 갖고 그대로. 있고 B는 발행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지 또는 오케이. 아예 발행을 안 하던지, 안 하든지 이렇게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으로 살아나진 않는다. 네네. 아. 이제 다시 살리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20년 정도 지속되던 사기 프로젝트가 끝났다. 뭐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본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거래가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 저건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걸 한두 번 한 회사가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잖아요. 180개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동안 네. 계속 아니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바꾸든지 해야지. 왜 에이. 그걸 20년이나 놔둬? LG, GS 뭐 다 그렇게 SK 다 그걸로 했고요. 다 했어요, 다 그 그걸로. 당시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그냥 ABC였어요, 그냥. 호재였어, 호재. 어. 야, 이 회사가 지배 구조가 좋아진다. 회장님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걸 지배 구조가 전환된다라고 하고 온 국민이 다 동의해서 그때 막 전환 독려했을 때. 그래서 네. 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될 만한 후보가 되는 녀석이 어느 날 자사주를 사겠습니다라고 공시하고 사기 시작하면 요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 몇 개월 후 또는 몇 년 후 안에 지주회사로 하겠네. 전환하겠네. 그럼 주가 좀 오르겠네. 요게 회장님이 좋아하는 회사구나. 여기 되게 곧 이제 시동 걸었네라고 어. 생각하고 맞아. 주식 사두는 게 맞아, 상식이었어요. 맞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미리 막든지 해야지. 지금 다 바꾼 다음에 저거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거야. 이제 법안이 나온 지는 한 7, 8년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하는 기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이. 네, 많이 걸렸고요. 예. 자, 그런데 지난주에 발생한 그 이슈는 사실 인적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인데 네. 이걸 지주회사 지금 전환한다까지 다 자사주 말해서요. 마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사도 없이도 되냐? 뭔가 왜 하지? 효과가 있나? 그게 왜 하나? 아니면 또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지금 이제 일반 주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신다고 지금 뉴스가 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회사로 다시 돌아와 보는 거죠. 자,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파마 리서치. 네, 파마 리서치가 74대 26으로 일단 인적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홀딩을 훨씬 가치를 높게 두는 거네. 네, 그게 조금 특이해 보여서 저도 이제 조금 들여다봤는데 예. 어쨌든 이 부분에 74대 26입니다. 근데 홀딩스 쪽에는 별게 없을 텐데도 지금 74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럼 또 이제 마음이에요. 법적으로도 마음이 아니라 이제 자산 비중입니다. 사실 이게 나누는 그 지금 파마리스가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엄청 높잖아요. 지금 예. 뭐 5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파마리서치의 어떤 그 뭐 회사의 사업 부문의 기업 가치에 의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계획서 맨 밑에 네. 분할 대차 대조표라는 게 붙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자산 부채만 나누는 그 표가 하나 붙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이 분할 존속 회사에는
어떤 자산이 가고 부채가 가고 또 신설 회사에는 어떤 자산 부채가 가겠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쪽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74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만 딱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26이 뭐 된 것 같습니다. 네. 저거야 뭐 근데 저럴 수 있죠. 그렇죠. 둘 그래서 다 뭐 둘 다 그렇지.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자산이 뭐야 그러면 책상밖에 더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런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한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고 설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자, 그런데 그럼 아까 우리 이 다이어그램을 다시 가보면 결국은 이 30% 있었던 이 회사가 예.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한번 덜컹했던 이것도 좋으신가요 했던 그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60, 30. 30으로. 네. 예. 저 예. 60, 30으로 가는 지금 길을 가겠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런데 왜 어.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자사주 없는데 이제 자사주 없어가지고 간접 지배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30, 60, 30이기 때문에 지배력은 약간 약화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사업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네.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60이니까 뭐 대부분은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의 다른 주주의 이제 관여를 받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왜 하는 걸까요, 이거는? 왜? 근데 어차피 A사와 갖고 있어도 회장님은 30% 지배력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A사를 한 단계 거쳐서 B사로 가면 네. 그래도 저걸 왜 수학적으로 하면 60, 30이니까 곱하면 18%니까 줄어든 거지만 회장님이 일단 60%로 A는 완벽하게 지배하잖아요. 네. 그러니 네. 사실상 100으로 봐야지. 근데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꾼다고 한다는 거죠. 굳이 왜 하냐? 왜 하냐? 자사주도 그리고 안 살아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오래 들어가지고 아.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예. 이 공시가 뜨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폭락을 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라는 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도.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인적 분할하는 건데. 네. 이 느낌이 언제랑 비슷하냐면 2020년에 LG엔솔 분할 9월 17일 날짜까지 기억나는데 아직도 네. 그날 느꼈던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음. 그때도 아 물적 분할을 했구나. 근데 물적 분할은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예.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네, 아무 똑같은 회계적으로. 거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공부를 하고 아 이게 이래가지고 자본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저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 그래 이거는 또 63으로 자사주도 없이 인적 분할 지주회사를 만드는데 주가는 폭락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 왜 이렇게 왜 했으며 B사를 여기서도 왜 했으며 왜 상상하겠다는 싫어하시는 걸지. A사가 지금 인적 분할이면 A사도 상장되고 B사도 상장됩니까? 그렇죠. 앞으로? 인적 분할은 둘 다 일단 상장이죠. 둘 다 쪼개서 옆으로 쪼개는 상장된 양쪽 상태에서 양쪽 네. 상장이죠. 현물 출자를 하지만 또 상장이 됩니다. 계속 둘 상장 다.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파마 리서치 사업이 좋으시면 B사를 그냥 주식을 사시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죠? 네. 어. 아니 뭐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그냥 거고. 어차피 기존 주주는 둘 다 갖고 네. 홀딩스와 사업 회사를 둘 다 갖고 있게 되니까. 왜 그럴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A사라는 데가 여기 우리 생략됐지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A사가 현물 출자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B사 주식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출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지배주주는 아마도 100% 다 출자를 할 거기 때문에 요 30이 생길 겁니다. 예. 왜냐면 요 30이 결국 이 30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대신 받는 이 A사의 주식만큼 이 지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A사와 B사의 기업 가치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B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A사의 그 주식을 받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주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그 A사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B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배주주가 대신 받는 그렇지. 그 A사의 주식이 커집니다. 회장님은 B사 주식 팔아서 A사 주식으로 네. 대신 받으시는 받는 거니까. 받는 거죠. 거니까. 받는 거니까. 그러네. 아, 인적 분할하면서 네. A사 주식, B사 주식이 회장님은 다 생기는데 네. B사 주식 팔아서 A사 주식 사야 되니까 네. B가 비싸야 되겠네. B가 비싸야 됩니다. 아.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74대 26으로 써요.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 그렇죠. 이게 저도 조금 바보 아니야? 궁금해요.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예. 이 회사가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재상장이 딱 됐을 때 예. 자산 가치대로 주가가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주식 시장에서는 네. 리셔플해서
거래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이 주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네. 저 74대 26은 뭐 아무런 의미도 그쵸. 그리고 없죠. 이제 기업 가치를 제가 뭐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74쪽에 있는 이 자산들은 대부분 그냥 현금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군살. 네, 그냥 금융자산 같은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으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사업으로 가치 있는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업 가치를 받을 수가 있는 지금 자산들이고 예.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의 주가를 이쪽의 기업 가치를 훨씬 많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쪽이 사업이니까. 네, 사업이니까. 저쪽이 주가가 높을 것이고. 재상장되는 순간 아마도 이쪽으로 많이 올라갈 몰릴 가능성이 거다.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예. 그렇다면은 다시 가면 이제 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예. A사가 요만하고 B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60은 7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 주주들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것인가, B사에 남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B사 주식을 들고 있는데 A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이 B사 주식을 A사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계속 들고 있을 것인가?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심지어 B사 걸 팔고 A사 걸 더 살 갈 거. 것인가? 더 살 수 있는 회장님처럼 갈 거냐. 살 수도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회장님한테 유리해라고 얘기할 만한 하등의 변명거리가 없는 그래서 거죠. 어렵습니다. LG엔솔 때도 야 이게 뭐가 이렇게 불리한 걸까를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이 나왔는데 이제 막 저도 이제 생각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예. 과연 지배주주가 좋아진 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상속증여세 기준은 왼쪽에 있을 때는 A사 전체에 대한 주식이게 됩니다. 이 주식을 상속증여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이때는 A사 주식이 됩니다. 그런데 A사 주식은 주식만 상속하면 되죠. 네. 그리고 B사 주식은 그냥 딸려오는 그런 주식이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A사의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B사 주식의 전체 시가총액을 반영을 못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거의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A사 전체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보다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있다면 A사 주식으로 상속증여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할 때 싸게 만들어서 싸게 넘긴다. 만들어서. 네. 그렇게 될 게 하나 좋을 수가 있고 예. 물론 이렇게 지주회사를 만들게 되면 아까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양도세. 지주회사에 대한 그 혜택들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이연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까지도 이연되는 효과도 다 받을 수가 있고 네, 배당소득세도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주회사는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사실은 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사업을 좀 할 수 있죠. 수입이 되게 많아요. 로열티 뭐 이런 거. 로열티, 라이센스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 볼 때 이 회사가 이렇게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분할 대차대조표에는 도대체 어떤 74가 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뭐 만약에 이 회사의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니까 뭐 이 리쥬란이라는 상표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뭐 특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쪽으로 가 있다면 나중에는 이 사업 회사가 거기에 어떤 라이센스 피를 내든지 로열티를 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더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배당은 모든 주주에게 가지만 지주회사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무리 것들도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으면 주주들도 지주회사 지분을 선택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74대 26이지만 주가는 아마도 거꾸로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 지금 상황인 거죠. B사를 중심으로 주가는 네. 파마리서치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결정을 내린 주체는 대주주이니 우리는 대주주가 저런 결정을 내렸으면 대주주만 좋은 결정이겠네라고 일단 생각해서 들여다보니 뭐가 대주주만 좋은 건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 비난은 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 당황스러운 좋은 거는 좀 상황인가요?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그 상속세가 네, 아껴진대잖아. 좋은 점이 꽤 있습니다. 있어요. 대주주는 상속세가 아껴지는데, 근데 대주주는 상속세가 아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상속세가 아껴져요?
왜 상속세가 아껴지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렇죠. 지주회사가 그러면 순자산보다 훨씬 적게 그러면 평가를 안승찬이나 받으니까. 이진우도 안승찬, 이진우도 상속을 하고 싶으면 저 회사 지주회사 주식을 다 사서 네. 그걸로 물려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근데 있잖아요. 이제 산 다음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산 PBR 0.3에 사가지고 네. 다시 물려주면 그냥 그 값이 그 값이니까 똑같은데 예. 원래는 그 가치가 아니었던 게 줄줄줄 내려가가지고 0.3이 되면 예. 이익인 거죠. 처음에는 내가 1억 어치를 샀는데 그게 실제로의 지분율은 똑같은데 아, 물론 3천만 원이 그렇죠. 됐다. 아, 그러면 예. 이제 세금이 아껴지는 거죠. 물론 세금 그렇죠. 낼 때, 상속할 네네. 때. 지금 그런 효과도 왜냐하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A사가 지주회사로서 계속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이제 줄줄줄 흘러가는 그건 알겠어요. 거니까. 근데 이게 그 지배주주 입장에서 상속세를 아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주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떨어지면서 때. 네.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네. 주가가 좀 떨어졌다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중복 상장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그건 높다고 오케이. 보고 근데 있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그게 왜 이렇게 세금을 아꼈어? 그런 건 뭐라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주가를 회장님이 떨군 게 아니라 어. 우리 국민들이 떨군 거잖아요. 앞으로 파마리서치 지주회사의 그거를 주식을 잘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떨궈준 거고 그 덕분에 회장님은 상속세를 근데 아낀 건데 왜 주가가 왜 떨어진 거야? 그럼 파마리 썼지? 아니 원래 지주회사는 그러니까 우리 이론이 그래요. 사실 지주회사라고 해서 아. 주가가 낮게 형성될 과학적인 이유는 없어요. 뭐 주가가 뭐 과학적으로 그런데 되긴 제 생각에는 야 지주회사는 누가 갖고 계셔? 회장님이 갖고 있지. 회장님은 주가가 낮은 게 좋을까, 높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지. 낮은 게 좋겠지. 낮은 게 좋지. 그럼 회장님은 그 어떤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를 동원해서라도 그 주가를 낮게 유지하겠지. 네. 오르려고 하면 회장님이 방해하겠지. 어. 회장님이 방해하는 주가가 오를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지주회사 주식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빨리 지주 팔아. 이거 지주회사로 바뀐다고? 그래 안 돼. 맞아. 그럼 파니까 주가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힘인지 판 나의 힘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합리적인 거지. 의사선택이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이제 지주회사가 계속 값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하나의 회사로 돼 있을 때는 30%고 70%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언제든지 사실상 이 의결권을 확보해 가지고 예. 어떤 경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런 오른쪽 같은 구조가 되면은 물론 사업 회사로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주회사는 60%를 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40%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거의 우선주화 된다고 보는데 의결권이 있지만 힘이 없는 의결권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요가 더 줄어드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그게 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네, 결국은 A사의 주식은 지주회사가 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우려하는 것 같고 그럼 B사는 또 왜 그러냐? 왜냐하면 B사가 그만큼 커지면 또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만약에 이런 배당 이외의 지주사 수집 같은 걸 통해서 생기면 A사가 뭔가 뺏기니까. B사의 배당 이외의 많은 수입을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지배주주가 이런 많은 또 세제적인 혜택도 많이 받는 그런 구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를 들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회사가 하나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지주회사로 포인트입니다. 바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쵸, 그러니까 예를 지주회사. 들면 지주회사라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를 한 회사에서 하기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만들고 네. 이렇게 자회사로 가지치기해서 갖는 구조인데 네. 저건 딱 하나의 사업 회사인데 네. 그냥 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네. 왜 그게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기준에 뭐 자회사가 여러 개라는 기준이 없고 그냥 그 회사가 가진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50%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5천억 이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모든 사업회사 하나 있는 회사가 네. 이렇게 쪼개가지고 사실은 절세를 할 수도 있는 구조는 맞거든요. 근데 저 옛날에 투자한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하나였어요 원래. 근데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개의 회사의 주주가 됐잖아요. 지금 파마리서치처럼. 네. 그렇게 한참 있다가 거긴 지주회사가 아니고 두 개 따로 있다가 두 개가 또 하나로 합쳤어. 그래서 한 10배 오른 회사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각자 액면 분할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합쳐졌어. 이게 회사도 있다고요? 이런 구조가 사실은 그래서 꼭 이거는 계속 했다. 뭐 옥상옥 구조가 되면은 예. 지배력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또 만약에 또 나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또 투자가 필요하면 또 나눠가지고 뭐 지주회사 밑에 자회사 손자회사로 사업회사를 내리고 뭐 이런 또 구조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겠죠. 가능은 한데 네. 그래서
아니 회장님이 결정하신 건데 그럼 회장님이 유리하겠지 불리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회장님이 유리하면 우리는 불리한 거지. 어차피 똑같은 회사를 가지고 회장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결정이 회장님한테 유리해? 유리하다면 그럼 마음에 안 들지. 그만큼 주주에게 불리하겠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게 공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불법도 없고 다 마찬가지인 걸 그걸 뭘 어떻게 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엔솔 때도 그랬고 계속 그런 이제 비슷한 이슈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절차법을 지키고 뭔가 그 절차를 지키면은 합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반법이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근데 만약 상법이 그럼 개정됐다. 네. 내지는 이미 작년에 개정됐다면 저 결정을 못했거나 고민은 해야 물려야 되는 거죠. 될까요? 그랬을까요? 적어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 상속할 때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양도세를 내야 된다거나 그거는 이제 상속과 다른 무관하지. 주주하고는 관계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걸 검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이 과정에서 과연 이 왼쪽에 있었던 나머지 70%의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는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거겠죠. 주주 충실 의무 전체 주주에 대한 전체 주주들이 네 충실 의무. 무슨 영향이 무슨 있다. 영향이 네. 있을지를 뭘 더 얘기해줘요? 저렇게 바꾼다는데. 네, 그래서 예, 저렇게 그런 됩니다. 검토를 해서 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시비 걸 만한 게 없잖아요. 대주주가 좋아지잖아요. 아니 대주주가 좋아지는 게 다른 주주에 무슨 어떤 손해가 오면 그거를 입증해서 만약에 항의하거나 이제 반대하면 조금 더 되는데. 자산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를 좀 보고 아마 디테일을 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있겠죠. 만약에 뭐 근데 자산이 그 저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책상을 어떻게 이제 회사가 분할되면 이 좋은 책상인데 얘를 지주회사로 보낼까요? 사업회사로 보낼까요? 하는 건 그냥 회장님 결정이고. 근데 그런 거죠. 햄버거집, 피자집이 있었는데 피자집이 이제 피자 기계를 피자 기계로 피자 회사로 나눠지지 않고 예. 햄버거 회사한테 피자 기계를 줬어요. 예. 그 다음에 피자 회사가 햄버거 집에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돈을 주면서 쓰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피자 회사 주주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왜 굳이 그렇죠. 우리한테 줬어야지.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팔면 되잖아요. 안 파는 거 아니면 그 회사 주주를 야저 회사가 좋아지네 하면 저기로 가면 그것도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욕 먹는 거야 지금? 근데 왜 연구를 월정안에서는 왜 나누냐 그러니까 월정안에서는 왜 나누냐. 그러니까요. 왜 두 개로 나누냐. 하여튼 주주들을 갸웃거리게 한 죄. 갸웃거리게. 너 무슨 꿍꿍이가 있어 지금. 저게 아마 사업 그 이제 창업자가 아들 딸들이 대략 한 40세 전후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그럼 창업자는 이제 슬슬 70세 가까이 됐겠죠? 전후. 그럼 이제 뭐 좀 불편한 얘기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건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10년은 또 자녀들도 뭔가 증여세도 내고 하면서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럴 때 회사가 좀 싸게 저렴하게 상속을 포장되면 참 좋은데 파마리서치 주가를 보니까 요즘 너무 올라가지고. 뭐 수천억 하던 회사가 몇 조 원이 됐으니 상속세 마련할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 좀 회사를 싸게 포장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도 현금이 한 100억쯤 있으면 공시 가격은 30억밖에 안 되지만 시가는 한 100억쯤 되는 부동산 자산으로 바꿔서 30억이라고 하고 증여 상속하는 케이스가 하나둘이 아니죠. 합법적이고 그게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공시가가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인 누구나 합법적으로 하는 절세 방법을 최대 주주가 하면 비난받는 이 사회는 너무 이상하다. 그게 싫으면 법을 바꾸든 민간인이 안 하는 걸 하고 있으면 뭐 그거는 뭐라겠죠. 민간인도 다 하는데 그건 좀 이상하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네. 이거를 어제부터 보기 시작해서 아하. 이게 LG엔솔하고 사례와 비슷한 느낌인데 과연 LG엔솔은 무엇일까?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적 분할 문제가 아니고 그걸 상장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두 개가 갑자기 새로운 LG엔솔도 근데 하나하나 까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LG 엔솔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소수 의견인데 투자자들이 오버했다고 생각하죠. 똑같이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5년 전, 10년 전에 막 상장할 때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애널리스트들도 비상장이었던 자회사가 상장회사로 바뀌었으니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모회사도 해피하다. 그렇게 썼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했고 주가는 다 올랐고 상장하면 축하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했다는 이유로 아니에요. 그건 좀 달라요. 약간. 뭐가 다릅니까? 설명해 왜냐하면 봅시다. 카카오는 네. 만들어진 회사를 분할해서 한 게 아니고 일종의 자회사로 만들어서 사업을 키워오고 그게 상장한 그럼 케이스고 LG 화학은 LG의 배터리 사업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LG 똑같이 엔솔은 키웠죠. 다 키운 회사를 그대로 빼서 바로 상장한 거죠. 그걸 누가 키웠는데요? 아니 물론 그렇게 똑같이 키웠지만 모 회사가 키웠죠. 키웠지만 한 회사를 두 개로 나눠서 각자 상장한 거고 카카오의 경우는 아니죠. 별도의 자회사로 사업을 각자 자, 하나씩 요 키운 거예요. 얘기는 아니죠, 제가 아니죠. 또 조금 달라요. 다다음 성격이. 시간쯤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저희 이거 빌드업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이런 치열한 주제를 가지고 천조명 의원님이 와서 요거 하실 겁니까? 네, 요거. 요걸 어떻게 네, 해도 요거. 욕먹는 이런 상황을. 하여튼 파마 리서치는 살짝 네. 연구 대상이 이상한 것 됐습니다. 같기도 하는데 네.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러네요. 대주주가 무슨 짓을 하면 비난의 근거가 있던 없던 까고 보는 이상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뭐 대주주가 아니어가지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대주주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연구 결과 나오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야 조금 어렵다는 내용 반응도 있었는데 야 전문적인 요거는 조금 법 분석. 예습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그 네. 과정에 쉬운 대해서 과정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고 특히 1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한 10장을 쓰는 사실상 애니메이션인 그렇습니다. 이런 강의는 참 듣기 야, 어렵다. 이거 대학에서도 강의 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대학에서도 배우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네. 아주 고급 과정을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유,